네, 반갑습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제 목소리가 가장 치명적이라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졸렸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조용조용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괜찮으신가요?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MBCT 관련해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을 할 건데 8회기 총 8주 프로그램인데 다 하진 못할 것 같고 그중에서 핵심적인 거 한 5회기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그 띄엄띄엄 보시더라도 이것이 핵심적인 명상에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간략하게 보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어,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MBCT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하는 마음 챙김 기반 인지치료를 모두 MBCT라고 하겠습니다. MBCT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마인드풀니스를 적극적으로 하는 인지치료적 방법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메디테이션의 기본 명상하고 다른 점이 별로 없다. 오히려 더 그것을 잘라놓고 구체적으로 하도록 돕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MBCT 명상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 의식에서 했냐면은 사실 우울 관련해 가지고 급성기 우울은 약물을 통해서 조절해야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이제 우울이 증상이 떨어졌을 때 이제 여러 다른 개입들을 하는 게 좋은데 더 큰 어려움은 재발되는 거예요. 재발. 우울은 재발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울이 호전된 이후에 재발 간격이 더 짧아지는데 그런 그 국면에서 기존에 있던 인지치료적 방법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MBCT에서는 그쵸? MBCT에서 이 반복성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새롭게 우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우울 반응 패턴의 재활성화예요. 즉 내가 살아오다가 새로운 일이 생겨서 우울한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었던 일 때문에 또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강아지로 비유하면은 그쵸? 새 강아지를 만나서 우울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쵸? 기존에 있던 강아지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 그래서 내가 우울을 없애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우울이 시작됐을 때 그 시작을 내가 알고 그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울과 관계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우울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의 트라우마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 조절할 수 있는 건 조절. 전에는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하루 동안 마음이 안 좋았다면은 지금은 트라우마 때문에 한 2, 30분 정도 마음이 안 좋아지고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우울이라는 것이 다시 일상에서 새로운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가 오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지금 파도 타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파도 타기. 우울이라는 파도가 왔을 때, 뭐, 여러 불안이라는 파도가 왔을 때, 걱정이라는 게 왔을 때, 문제라는 게 왔을 때, 그 파도에 휘말리지 않고 파도 타기 할 수 있는 거. 파도 타기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 하려면 여러 기본기도 익혀야 되고 여러 파도들을 또 만나봐야 돼요. 만나봐야 돼. 그래서 명상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망상입니다. 명상 아니고 망상. 명상할수록 더 여러 파도들이 밀려오고 그 파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내 삶에서 중요한 파도였구나, 얘가. 이 파도가 나한텐 지금 넘어가야 될 파도구나 해서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이런 마음의 기제가 작동할 때 되게 취약한 반응으로 작동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우울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우울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작은 가벼운 거, 작은 기분 또는 작은 신체 감각 또는 특정 상황 단서가 있을 때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우울과 관련된 인지 정서와 연합이 돼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쵸? 조그만한 건데 이거 가지고 확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 과거에 그거 있었지 하면서 더 우울해지고 이런 이제 취약한 특성들을 갖는데 즉 그것을 인지치료에서는 자동 모드라고 합니다. 자동 모드.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얘는 이거지라고 하는데 사실 얘가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는 자동화돼 있어. 자동화돼 있어. 오른쪽 커브? 그럼 오른쪽 깜빡이 켜래. 이런 거 자동화돼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특히 부정적 사고하고는 되게 자동화돼 있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생존에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뭐 먹다가 체했어. 그럼 그 음식 먹나요? 잘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간은 적응이라는 것 때문에 자동화돼 있어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에너지 중에 많은 부분을 뇌가 쓰기 때문에 뇌는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등을 지각할 때도 등 개수별로 지각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체로 지각해, 전체로. 그걸 게슈탈트라고 합니다. 게슈탈트. 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볼 때도 부처님 머리끝부터 밑에까지 꼼꼼하게 볼 일은 없어요. 전체로서, 그렇죠? 여기 문선원 들어왔을 때, 아, 전에 왔던 문선원과 지금 달라진 몇 가지만 기억하고. 그게 뭐예요? 뇌가 효율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적응하려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특정 자극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 특히 정서적인 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에 쉽게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데 과거에는 그 사고의 내용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일반화, 과잉 일반화. 예를 들어서 얘가 얘가 이러면 얘도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잉 일반화 하는 거. 아니면 파국적 결론 내는 거. 내가 아는데 나는 이럴 때마다 늘 결말은 이랬어. 나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시작은 이렇지만 한 세네 번 만나면 날 싫어하게 될걸? 내 모습이 그러니까 이렇게 파국적 결말 내는 거. 그런 사고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돕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강아지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쵸? 뭐가 그런 거예요? 강아지와 관계하는 방식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명상에서는 이렇게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서는 사고의 내용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 사고가 활성화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내 마음과 관계하는 방식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명상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마인드풀니스적인 관점으로 하는 거. 해서 이 생각이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생각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돕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때, 이런 조건에서는 특히 이렇게 취약했는데 그때 난 이렇게 반응했었어.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그래서 MBCT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이라는 말을 바꾸겠습니다. 명상에서의 1차 목표는 우울을 유발하는 생각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울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그런 자동화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조기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 아, 내가, 맞아. 예를 들어서 저의 딸 8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들 6살, 유치원생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누나랑 싸우게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지점에서 저는 이제 분노, 화를 막 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화를 내면서 일이 끝났어.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안 좋고 아이들도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이걸 하면서 계속 하면서 뭐가 돼요? 아, 내가 이쯤 되면 화가 나는구나라고 알아차려. 그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애쓰고 좀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누나한테 뭐 했을 때 내가 좀 더 열이 받을 거야. 이런 거. 아니면 누나가 동생한테 어떻게 반응했을 때 좀 그럴 거야. 그럼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그쵸?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놀 때, 그쵸? 놀기 전에 환경도 미리 얘기해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일을 미리 사전에, 그쵸? 내가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율할 수 있게 돼. 알아차림이 커집니다. 내가 화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한 세 단계쯤에 뒤에 있고, 화나기 전에 이런 단서들이 나를 화가 나게 할 거야라고 알아차리는 건 그 전 단계일 거고, 더 앞서서는 그 환경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둘이 놀 때는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 둘이 놀 때는 서로 싸우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거야.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싸우면 안 돼. 엄마 상담심리 전공했고 아빠 상담심리 전공 사람들 키우는데 자녀가 싸운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 이렇게 혼자 막 그런 거죠.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인간 발달은 비슷한 거고. 그렇죠? 조기에 알아차리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화났을 때 알아차리는 거, 그 전에 단서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전 단계.
이렇게 좀 더 심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가 떠오를 때 그 사고를 사실로 믿고 따라가는 대신에 아, 이거 큰일 났다. 그 생각 이렇게 이어질 거야 라고 따라가는 대신에 아, 그 생각이 떠올랐구나. 내가 화가 날 수 있겠구나. 내가 우울할 수 있겠구나. 알아차리고 나를 객관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존재 모드로 전환하는 건데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막 당기고 있어. 이건 행위 모드야, 행위.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고, 존재 모드는 놓는 거예요. 놓고 지금 나를 모니터링 하게 되는 거야. 그런 순간 뭐가 돼요? 문제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겨. 그 전에는 문제가 난 줄 알고, 이 문제 놓으면은 나를 놓는 줄 알고, 이 문제 해결 못하면은 이 구덩이에 빠지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놔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못 놨단 말이에요. 근데 살짝 놨어. 별일이 안 생겨? 더 놨어? 더 편안해져.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 MBCT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인드풀니스는 우울한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생각이 떠올라도 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쵸? 끄달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는데 5만 가지 모두 끄달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쵸? 그런 사람을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계속 그 생각에 끄달려서 망상으로 사는. 근데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은 그쵸? 그 생각을 지나가게 두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경부 고속도로가 있어. 내 머릿속에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어떤 때는 서해안선이었다가 조금 있다가 어떤 때는 차가 엄청 많이 있는 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올림픽대로 됐다가 막 이렇게 돼요. 교통량이 막 달라져. 도로에 수많은 차가 지나가죠? 그 차를 일일이 알아차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차는 지가 멈춰요. 중요한 차는 멈춥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차가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차 중에 한 대였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나간 차 끄집어서 그쵸? 그 차가 무슨 차였지? 넘버가 뭐였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해서 막 이 차는 막 가려고 한 자꾸 끄집어서 그쵸? 계속 날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 자녀의 일은 잘 해결될 건데 얘가 혹시 지난번에 그거 뭐 그때 뭐 그거 막 계속 끄집어서 와요. 지나가는 차 계속 끄집어서 옵니다. 그런 게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잉 모드, 실행 모드, 기아가 실행 모드에 있다가 이렇게 존재 모드로 바꾸는 연습하는 건데 우리는 실행 모드에 있을 때 보통 일상생활의 여러 일들을 경험하느라고 그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우린 실행 모드로 살아요. 평상시에. 주어진 일 처리하느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쁩니다. 바쁘게 사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존재 모드로 오게 하는 것. 즉, 즉, 이미 누구나 가지고 있으나 우울 재발 시 접근이 차단되는 모드야. 이 존재 모드가 이미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낼 게 아니라. 자동차 기아 바꾸듯이 바꿔보는 겁니다. 바꾸듯이.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갑자기 운전하다가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 그쵸?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쵸? 한숨이 쉬어져. 그쵸?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그쵸? 물론 욕도 나옵니다. 욕도 나오지만 그쵸? 큰일 날 뻔했네. 그쵸? 숨으로 돌아, 숨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미 막 바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숨 돌릴 틈도 없네라고 하는 게 그쵸? 행위 모드로 살다가 계속 살다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 틈도 없었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차츰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특별할 때 숨을 돌리는 게 아니었어. 평상시에 계속 나는 숨을 쉬고 있던 거였어. 그쵸? 숨 멈춰 보시면 계신가요? 없습니다. 그쵸? 없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같은 숨을 반복해서 쉬는 숨도 없습니다. 인간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간세포부터 전부 다 뇌 빼고 3개월이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뀌고. 뇌는 좀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숨을 한 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쉰 적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놓치고 이제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것이 잘한다, 못한다,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고,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그런 방식으로 자기와 관계하도록 돕는 거. 그래서 반복성 우울의 핵심 문제는 부정적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활성화되는데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과 나를 동일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 일이 나인 것처럼 자녀가 나인 것처럼 남편이 나인 것처럼
심지어 내가 나인 것처럼. 내가 나 아닌가요? 나는 한 번도 나를 규정지어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어느 지점에 있는 나를 포착하는 거지, 한 번도 내가 똑같은 나였던 적이 없어요. 근데 단지 우리는 인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해서 우리는 사고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활성화되는 그 순간, 그 활성화되는 방식들을 바꾸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핵심 도구가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통한 존재 모드로서 자기를 스위치 시키는 거예요. 스위치. 꺼진 불 스위치 누르면은 켜지듯이 스위치 시키는 것이 존재 모드로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8회기까지 내용이 많은데 우리는 그 중에서 특히 바디 스캔,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3분 호흡 공간 명상,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명상을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 그러시겠죠. 그런데 상담 심리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이제 이 MBCT에서 이야기하는 마인드풀니스적인 명상이 무엇인지를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어, 여러 매체가 많은데 대중적으로 공개된 것 중에서 접근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다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다음에 가시면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다음인데,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쳐보겠습니다. 여기로 그냥 들어가 볼게요. 다음이란 사이트는 아시죠? 네, 사이트에서 여기 같이라고 있습니다. 같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마음 날씨가 있어요. 마음 날씨에 마음 챙김, 그쵸? 마음 챙김. 이때 이제 마인드풀니스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명상하시는 분 중에서 여기 안희영 선생님이 이제 한국 MBSR 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존 카바진하고 같이 명상을 같이 하시면서 이제 마음 챙김 관련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상가들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이분의 명상 내용을 바탕으로 같이 하는데, 여러 가지 중에 선생님들께서 해보시고 보살님들께서 해보시고 내가 가장 편안하게 잘 들리는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코스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 중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명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상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러 명상가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이따가 실제로 해볼 건데, 여기, 여기 이따가 호흡 마음 챙김도 할 거고요. 호흡 마음 챙김. 첫 번째로는 가장 그 명상에서 기본이 되는 바디 스캔을 먼저 할 거예요. 바디 스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3분 호흡 공간 명상을 할 건데, 3분 호흡 공간 명상 이 세 가지.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연습 삼아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 명상을 경험하신 분들은 기존에 했던 방식을 꾸준히 사용하시면 좋고, 지금 공부하시면서 여기 MBCT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서의 명상도 체험하시기를 권해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는, 이 방법이 꼭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명상 방법이 있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좋은 것들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많다고 해서 다 한다고? 그쵸? 되게 추구적 태도로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를 꾸준하게 하시면서 이것이 체화될 때까지 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1회기를 보겠습니다. 1회기. 이제 제일 처음 이제 명상을 MBCT를 공부한다고 하시면서, 이건 실제 MBCT에 참여하시는 사람들에게 집단 프로그램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회기에 한 번 할 때 약 200분에서 25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4시간 정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때 이제 실제를 합니다. 실제. 그리고 좌선 많이 하시죠? 좌선? 네, 여기서 MBCT도 5회기 이상, 4회기 이상 넘어가면서부터는 좌선이 들어갑니다. 좌선. 그래서 집에서 숙제로 좌선을 하는 거예요. 30분 이상씩. 보통 40분씩 하죠. 좌선하면은 40분씩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는 명상과 다르지 않다. 단지 용어가
심리적인 용어들로 쓰여 있어서 MBCT 용어로 쓰여 있다는 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내가 우울해지는 것은 내가 나약해서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특정 조건에서 그러한 것이 자동적으로 나한테 그런 단서들, 그쵸? 그런 감정들, 그런 사건들이 나한테 자동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 패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비행기가 자동 조종돼서 지나가는 것처럼 과거에 학습된 반응 패턴이 현재의 나를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지치료에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것들. 그래서 작은 일도 여러 차례 경험하다 보면은 그치 경험되는 것처럼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제한되고 과거 기억이나 미래 예측의 주의가 고정돼. 단서가 과거로부터 왔으니까. 그리고 반응이 빠르고 경직돼 있어. 아, 그 일? 설마? 그 일 또 날 우울하게 하겠네. 아, 이거 쓸모없어. 아, 나 이거 안 될 거야. 이미 이 생망이야.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르게 여러 대안이 있다는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자동적 사고에서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적 사고는 인간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도움되는 거라서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건데 모드를 때에 따라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복성 우울과 자동 조종이 결합돼서 우리는 사실 이 사고, 생각을 검토 없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살았는데 그렇지 말고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생각하는 반응이 내 생각에 자동적으로 나는 반응했던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 먼저 하자. 우리의 생각은 사실은 하나의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이 마치 사실이었고 또 과거의 것과 연합되어서 더 나한테 크게 지각된 거였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회기 학습 목표는 지적 수준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가 실제로 마인플리스적인 체험을 통해서 경험해야 돼. 그래서 수행자로서 같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경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생각이 내가 아니야. 라는 것. 그쵸? 그냥 연습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은 생각이야. 아, 내 안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어. 화물차부터 작은 차까지 수많은 차가 지나가네? 어떤 차는 너무 커가지고 생각이 오랫동안 머물러. 그냥 그거 생각이었어.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나를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지.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은, 여기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명상 수행 능력을 높이거나 그런 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명상 뭐 수행 높여가지고 뭐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현재 경험으로 잠깐 돌아오는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호흡으로 해서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 생각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라고 하면 된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 물론 생각이 그냥 지나가나요? 안 지나가요. 어? 그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머무른 채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라고 넘어가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지? 내가 왜 이 생각 처음 들었지? 왜 지금 이 명상하는 동안 이 생각이 들어왔을까? 중요한 걸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쵸? 그냥 이게 잘하는 건지 호흡 맞나? 들숨에서 생각이 들어왔나? 날숨에서 생각이 들어왔나?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쵸?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아 생각이 들어왔구나. 생각만 들어오나요? 감정,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거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막 들어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 해서 여기 우리가 명상하는 것은 노력해서 도달해야 하는 어떤 상태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 집중 안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집중하기 어려운 거 당연한 겁니다. 산만하고 졸리고 불편한 거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거. 넘어가는 거. 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이 어떤 기분을 만들고 그 기분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나의 반응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와요. 한꺼번에. 그걸 전행동이라고 하는데 전체가 한꺼번에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연합할수록 더 빨라져. 우리의 뇌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차리고, 아, 내가 이 생각이 이런 반응을 만들었구나. 이 기분이 그런 생각을 만들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넘어가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경험과 연결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명상 프로그램에는 과제가 있어요. 과제.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그걸 해보는 거야.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공식 명상 과제. 짧은 바디 인식 또는 호흡 인식이에요. 짧은 숨 또는 육체를 인식하는 거. 그래서 발바닥이 불편하구나. 아, 무릎이 지끈거리는구나. 아, 허리가 좀 뻐근하구나. 어깨가 좀 결리구나. 목이 삐끗하구나.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숨이 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놀랐네 하고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몸에 의도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도해 보는 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라서 수행 시간이나 완성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내가 몸과 호흡으로 나를 알아차리려고 했었는지. 어떻게? 아, 생각이 지나갔구나. 이런 감정이 들었구나.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올라왔구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일상생활 동안에. 해서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는 내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 외면에 강아지 같은 거구나. 강아지 같은 거. 관계하는 방식이 다른 거구나. 내가 성격이 잘못돼서 우울한 게 아니라 관계 패턴이 그래서 우울한 거구나. 라고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 강아지를 다뤄볼 수 있겠구나. 어떻게 했을 때? 알아차릴 때. 얘가 강아지구나라고 알아차려 다룰 수 있겠죠? 얘가 생각이구나. 얘가 감정이구나. 얘가 이런 뭐 불편함이구나. 이런 걸 알아차릴 때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우울증이 재발하는 것은 시작이 크지 않은 것. 아주 작은 단서에서 우울이 재발하고 그리고 그것은 자동적으로 지나가. 그래서 그것을 멈추는 게 중요해. 멈춰. 멈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몸과 호흡이에요. 몸과 호흡. 그래서 이렇게 몸과 호흡을 통해서 잠깐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것을 첫 번째 주에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다 해보셨을 거라고 예상해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몸으로 돌아오게, 몸으로 돌아오게. 바디 스캔, 바디 어웨어니스 하는 건데 자동 조종에 대한 인식을 가장 명확히 할 수 있는 영역이 몸이에요. 몸, 몸. 여기 보살님들께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쵸?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난 뭐 어디 뒷머리가 뻐근해. 난 어깨 여기 승모근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게 꾹꾹 찔러. 누구는 장이 안 좋으신 분 장이 뭐 불편해.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그쵸? 신체는 신체는 제2의 언어로서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신체를 알아차리는 게 더 쉬워요. 감정보다. 그래서 몸이라는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 감정, 내 경험들이 드나드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드나드는 통로. 무릎을 통해서 내가 그 감정을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그래서 우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우울 신호가 내 신체적인 사인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이제 일어나고 어디에서 놓치는지를 확인할 때 생각보다 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몸 알아차림을 더 먼저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울을 경험하는 동안은 몸과 마음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짓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몸인가에 대해서는 뭐 다 넘어가도록 하고 핵심 목표를 보시면은 알아차림을 빨리 하기 위해서 호흡만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몸이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몸을 통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보고 이번 2회기에는 바디 스캔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바디 스캔을 사용하는 이유는 신체를 이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 내가 이완하려고 바디 스캔하는 거 아닙니다. 목적은 신체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 발바닥을, 내 발가락을, 내 발등을, 내 발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보는 역량을 갖는 거예요. 발바닥 인식할 때 생각날까 안 날까요? 여러 생각 날 수 있습니다. 그쵸? 어떻게? 발바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생각 다시 발바닥에 집중하고. 발목 바디 스캔 하다가 생각날 수 있겠죠? 그럼 생각은 생각대로 보내고 다시 내 발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불편한 감각을 제거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없애거나 잘 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원칙은 감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편안하게 릴렉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무 느낌이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느낌 없는 게 느낌인 겁니다. 불편함이 있다면은 밀어내거나 분석하지 말고 그 불편함, 그 존재를 허용하는 거예요. 발바닥이 불편해. 아, 발바닥이 이렇게 경험되는구나. 라고 넘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소금 한 줌을 집어넣어가지고. 응, 짜. 그쵸? 대야에다 똑같은 집어넣어. 조금 덜 짜. 강물에다가 집어넣어. 떠먹어. 안 짜겠죠? 많이 비유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할지, 대하의 마음으로 할지. 바디스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쵸? 어디로? 내 몸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경험하는 게 목적이에요. 맞고 틀리고 옳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쵸? 혹시 감각이 없다면은, 또 불편함이 있다면 없다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판단 없이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생각하지 말고 하시는 거. 또 이런 거 실습할 때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아무 느낌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 그만큼 그렇다면 뭐예요? 신체하고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돼. 저는 불편함만 느껴지는데요. 좋아요. 그럼 회피하지 않았던 신호와의 첫 접촉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단서예요. 단서. 불편함에 머무르지 않고 보내는 거. 그다음 몸을 느끼는 게 싫어요. 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회피했던 반응들이 드러날 때. 해서 명상이 꼭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지금 나를 인식하고 지금 여기에서 관계하는 걸 하는 거, 관계하는 거 하는 거. 그래서 핵심은 이런 반응들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아, 내가 이런 몸 느낌 안 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게 싫어지는 것은 내가 과거에 나와 이렇게 관계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넘어가야 돼. 넘어가는 거. 그래서 강조되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명상이 아니다. 느낌이나 강도나 편안함은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공의 기준 딱 하나예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몸을 통해 알아차리는 거. 내 발바닥 접촉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넘어가고 발바닥 이런 감각이 있구나 넘어가고 쭉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부터 머리까지 해가지고 쭉 계속 넘어가는 걸 해보는 겁니다. 자, 해서 한번 바디 스캔 명상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 네. 그래서 네, 바디 스캔 명상을 약 15분짜리 명상인데, 그쵸? 명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들썩들썩 준비하셨다가, 손 자세는 다 좋으신데, 선정이나 쳐주고 다 좋으신데, 뒤집지는 마시고, 덮으신 다음에 하시고, 근엄 있는 자세로, 그쵸? 근엄 있는 자세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로 근엄 있게. 머리 끝부터 엉덩이까지 해가지고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턱을 살짝 당기고 그쵸? 혀는 말아서 앞 이 뒤에 놓고 입천장에 놓던지 해서 귀와 눈을 바르게 하고 눈을 지그시 뜨던지 감던지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셨을 때는 앞을 보시는 게 아니라 좀 밑에 보시면서 콧등이나 앞에 보시고 생각, 감정 드는 거 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데 몸을 통해서 인식해 보면서 보내는 작업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자,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채 눈은 편안하게 감고 양손은 자연스럽게 몸통과 나란히 둔 채로 양발은 자연스러운 간격을 두고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몸 전체의 감각을 느껴보고 몸과 바닥이 닿는 감각도 알아차려 봅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특별한 상태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떠올립니다. 바디 스캔의 목적은 주의를 우리 신체의 각 부위에 가만히 두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각을 모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태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다만 느껴지는 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지금과 다른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바디 스캔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본 지침을 단순하게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부드럽게 해당 신체 부위로 주의를 되돌려 옵니다. 이제 배에서 느껴지는 호흡 감각에 주의를 보내면서 들숨에 배가 팽창하고 날숨에 배가 수축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주의를 배에서 발로 옮겨서 양발의 주의를 기울일 때 발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알아차립니다. 발가락과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 팔꿈치와 발등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차례로 느껴봅니다.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감각 없음 자체는 또 어떤 느낌인지 살펴봅니다. 아주 미세한 감각이 있다면 그것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립니다. 지금 특정한 감각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차례 숨을 깊이 들이신 뒤 내쉬면서 발에 두었던 주의를 발목으로 옮겨서 발목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알아차립니다. 이제 또 한 차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의를 발목에서 아랫다리로 옮겨갑니다. 3초가량 이곳에 주의를 머물게 한 뒤 종아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 피부 표면의 느낌, 다리 속 느낌 등 어떤 감각이라도 가만히 느껴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제는 주의를 아랫다리에서 무릎으로 옮깁니다. 무릎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릎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감각을 직접 느껴보는 것입니다. 무릎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미세하게 변하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지금 자신이 느끼는 어떤 감각이라도 느껴봅니다. 이제 또다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무릎에 있던 주의를 넓적다리로 옮깁니다. 피부에 옷이 닿는 느낌, 무겁거나 가벼운 느낌, 가볍게 진동하거나 고동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감각이라도 가만히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이제 들숨을 쉬면서 숨이 몸통으로 흘러들어 다리를 거쳐서 발까지 쭉 내려간다고 상상합니다. 날숨을 쉬면서는 발에서 다리를 거쳐서 몸통을 차례로 통과한 숨이 코를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고 상상하면서 여러 차례 들숨과 날숨을 쉽니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다리에 있던 주의를 엉덩이와 골반으로 옮겨갑니다. 오른쪽 엉덩이와 왼쪽 엉덩이를 각각 3초씩 느껴보고 골반과 골반에 담긴 신체 장기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가만히 지켜봅니다. 들숨에 이 부위로 호흡이 들어오고 날숨에 이 부위에서 호흡이 나간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이제 다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엉덩이와 골반에 가 있던 주의를 허리로 옮겨 잠시 감각을 느낍니다. 들숨과 함께 등으로 주의를 넓히고 어깨 쪽지까지 아우르도록 주의를 확장한 다음에 허리와 등, 어깨 쪽지 전체를 동시에 알아차리면서 숨을 쉽니다. 허리와 등 부위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의를 몸 앞쪽 부위로 옮겨갑니다. 아랫배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숨을 쉬면서 느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가만히 살펴봅니다. 신체 각 부위로 주의를 옮겨 다니는 연습을 하는 동안 잡념이나 걱정, 몸을 움직이고 싶은 생각, 지루함이나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산만한 생각이나 느낌을 관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말고 다만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 그것이 자신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 뒤에 해당 신체 부위로 부드럽게 주의를 돌려옵니다. 이제 다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배에 가 있던 주의를 가슴으로 올려옵니다. 가만히 가슴에 주의를 두고 그곳에서 매 순간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살펴봅니다. 가슴 속으로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의를 팔과 손으로 옮겨서 그 부위를 가만히 알아차립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의를 어깨와 목으로 옮겨서 어깨와 목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어떤 느낌이라도 가만히 그 느낌과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이제 또 한 차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의를 머리와 얼굴로 옮겨갑니다. 턱에서 시작해서 입안과 입술, 콧구멍, 코의 표면, 양볼, 얼굴 옆면과 귀를 순서대로 알아차립니다. 눈과 눈꺼풀, 양눈썹과 미간, 이마, 머리 양쪽, 환자놀이, 두개골 등을 순서대로 느낍니다. 이제 숨이 머리를 가득 채운다고 생각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코를 통해서 들어온 숨이 얼굴 안쪽과 머리를 시원하게 채운다고 상상합니다.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에서 들이쉬는 숨이 몸 전체를 채운다고 상상합니다. 몸 전체로 숨을 마신 뒤 몸 전체로 숨을 내쉽니다. 이제 숨을 쉬고자 하는 의도를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누운 자세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존재하고 있는 몸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 속에서 매 순간 머무는 지금 이대로가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순간임을 느껴봅니다. 네,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는데 이걸 이제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죠. 매일매일 연습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계속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더 와닿을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 하시면 어색하고 이제 멘트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는 그럴 텐데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하시면서 8주 동안 매일 같이 하는 명상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여기 이야기하는 MBCD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2회기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회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